자기야, 내일 부동산 가야 하는 거 알지? 그쪽 집주인이 낮에 일찍 오라고 하니까 회사 월차 내고 부동산으로 와. 나도 내일은 일찍 퇴근할 거니까. 아니, 그거 진짜 지금 계약하려고? 너무 빠르지 않아? 우리 결혼이 5월 말인데 벌써 전세 계약을 해버리면 결혼식 끝나고 1년 반밖에 못 살잖아. 그럼 다른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딴 사람들이 이 집 계약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일단 당장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계약은 먼저 해둬야지. 집주인이 우리 사정 안 기다려줘. 오빠 말은 무슨 소린지 알겠는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하잖아. 매달 나가는 이자는 어쩌게? 에이, 그거 1억 5천 대출 받아봤자 이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빨리 계약하더라도 좀 일찍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돈이 아깝진 않을 거 아냐?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 전망 좋고 최고층이라 층간소음 걱정도 없어. 최고층이 잘 안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싶은데. 걱정하지 마. 빈집으로 둘 생각 없다니까. 계약하면 당장 여기서 살면 될 거 아냐? 우리 회사까지 거리도 더 가까워지고 좋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아니야. 나는 결혼식 하기 전까지 계속 우리 부모님 집에서 살 거라니까. 엄마 아빠랑 하루가 아쉬운데 결혼 전에 먼저 집에서 나오고 싶지 않거든. 그래, 그냥 아파트 계약도 했겠다.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결혼하면 한 집에서 살 거잖아. 미리 신혼생활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자. 나 우리 자기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단 말이야. 미안해. 안 그래도 내가 우리 집 외동딸인데. 시집 간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엄마 아빠가 좀 우울해 하시거든. 결혼하기 전에 남은 시간이 몇 달 안 되니까. 그 사이에 같이 지내면서 부모님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좀 더 잘해드리다가 가고 싶어. 지금까지 30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 됐지. 난 하루라도 우리 자기랑 빨리 살고 싶은데. 미안. 어차피 5월에 결혼하면 6월부터 자기랑 계속 같이 살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한테 요리도 많이 배워서 갈게. 알겠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일단 내일은 전세 계약해야 하니까 자기도 일찍 퇴근하고 부동산으로 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 놓치면 살면서 계속 후회할 것 같아. 오빠가 정 그렇다면 맘대로 해.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남자친구가 작년 연말부터 신혼집 계약을 하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전세금이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대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야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 집이랑 새로 계약한 신혼집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출퇴근 거리가 20분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 반년 전에 신혼집을 먼저 얻는 경우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본인이 하도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 대출이자까지 자기가 다 낸다고 하길래 그냥 맘대로 하라고 놔뒀더니 정말 그때 계약을 해버렸어요. 앞동의 맨 위층이라 뷰도 좋고 집 자체는 정말 좋긴 했었습니다. 계약만 먼저 하고 빈집으로 두는 게 아까웠는데 며칠 후부터 남자친구가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와, 오늘 아침에 정말 춥더라. 머리 감고 드라이기가 없어서 밖에 나왔는데 머리가 다 얼었어. 드라이기 정도는 먼저 사지 그랬어? 그러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왜 먼저 들어가서 사는데? 나중에 혼수 들어가고 나면 그때나 가서 살던가. 매달 이자가 얼마씩 나가는데 그냥 놀려두면 돈이 아깝잖아. 아, 근데 살림살이 없는 건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 거기 세탁기도 없고 청소기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대체? 청소는 그냥 빗자루 하나 있어서 그걸로 대충 하면 되고 물티슈로 닦으면 돼. 그리고 빨래는 모아놨다가 주말이 되면 우리 엄마 집에 가져다 주거든. 나도 생각이 있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여기서 살고 주말에는 엄마 집에서 지내지. 식기도 없고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 맞다. 식탁도 없지? 밥은 잘 먹고 있어? 어차피 난 아침 안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잖아. 퇴근하면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던가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서 방바닥에 앉아서 먹으면 돼. 아니,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지내? 침대 없어서 잠도 맨바닥에서 잔다며? 허리 안 아파? 그냥 어머님 댁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혼수 들어가면 그때 거기서 지내던지 해. 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혼수 좀 빨리 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하네. 하다못해 침대랑 세탁기라도 먼저 들어오면 좋겠는데? TV가 없는 것도 좀 심심하긴 해.
싫어. 오빠가 맘대로 계약하고 들어간 거니까 알아서 해. 아니, 그러게 왜 내 말을 안 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불편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혼수할 건데 미리미리 좀 해주면 좋잖아. 그럼 계약까지 했는데 이 집을 그냥 놀게 놔둬? 애초에 이럴 줄 알고도 오빠가 맘대로 계약한 거잖아. 아, 몰라. 나한테 혼수 미리 해달라고 하지 마. 지금 사서 다 들여놓으면 오빠가 몇 달 동안 쓰고 난 나중에 중고나 다름없는 상태로 시작해야 하잖아. 어차피 여기서 장모님 댁까지 별로 멀지도 않은데 너도 그냥 여기서 지내. 왔다 갔다 하면 될 거 아냐? 분명히 싫다고 이야기했어. 오빠가 선택한 거니까 오빠가 알아서 감내해. 진짜 너무한다 정말. 내가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불편하면 당장 어머님 댁으로 다시 들어가. 왜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 알겠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 먼저 들어가더니 저보고 혼수를 미리 넣어달라 하더군요.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결혼 생활과 신혼의 느낌이 있는데 남자친구 혼자서 반년 동안 먼저 사용하던 물건들을 혼수랍시고 써야 하잖아요. 물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기분이 솔직히 좋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님 댁에서 잘만 살았고 앞으로 몇 달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왜 상황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출근 시간 20분 가깝다고 미리 신혼집 계약해버리고 혼수를 미리 넣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남자친구가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서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못 볼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아,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혼자 불편하게 사니까 엄마 아빠가 몇 달 동안 여기서 같이 살아준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 두 사람 살려고 얻은 신혼집이잖아. 거기에 왜 오빠네 부모님들이 살림을 펴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건데? 너가 혼수 미리 안 해준다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짐을 다 옮겨서 들어온 거지. 딱 5월 초까지만 같이 살고 우리 부모님은 다시 짐 뺄 거야. 그럼 새 집이나 마찬가지지.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오빠랑 나랑은 너무 안 맞는다. 물론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오빠는 정말 고집불통이고 말이 안 통해. 대체 뭐가 문젠데? 너한테 피해 준 것도 없잖아. 말도 지지리도 안 듣더니 오빠 살기 불편하다고 해서 아버님 어머님을 신혼집으로 불러들여.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그걸 오라고 한다고 이삿짐 다 싸들고 들어온 부모님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아들 혼자 사는 게 걱정되니까 그러신 거지. 너한테 이사 비용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사 비용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오빠랑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오빠도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오빠네 부모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집 계약도 다 해놨는데.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은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대체 뭐가 문제냐고. 남자친구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갔더니 부모님은 물론이고 모든 살림을 전부 옮겨놓고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싶었어요. 결혼 반년 전에 신혼집을 미리 계약해서 살기 시작한 남자친구나 그런 자기 아들이 불편하다고 아예 이삿짐 싸들고 와버린 예비 시부모님이나 제가 이 집안에 시집 갔다가는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파혼하자 했더니 남자친구는 화가 잔뜩 나서 펄펄 뛰네요. 그러던지 말던지 온 식구들이 뭔가 쎄한 느낌이라 이 결혼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 오늘은 집에서 뭐 하고 있니? 아직도 계속 놀고 있는 거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어머님, 저는 결혼 전에 분명히 집에서 살림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강아지도 2마리 키우기 때문에
집에서 애들이랑 있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알지. 그런데 너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너가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은 쇠가 빠지게 일하느라 삐쩍 말랐는데 너는 집에서 놀고 있으니 지켜보는 내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겠니? 아이 없이 살기로 한 거 남편도 다 동의하고 결혼한 건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 집안일 다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도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으면서 대체 제가 왜 못마땅하신 건데요? 나는 그냥 너가 아까워서 그렇지.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젊은 나이에 집에서 놀고만 있으니까. 제가 좋은 대학을 졸업했든 안 했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유 됐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어른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 저는 올해로 결혼 2년차 33살 여자입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집에서 살림하는 백수면서 동시에 백수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친정아빠가 작은 상가 하나를 제 앞으로 돌려주셔서 매달 월세로 150만 원 수입이 발생하고 20대 초반 미국에서 대학 다니며 유학하던 시절에 친구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밤마다 취미 삼아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 친구 분들 중에 연예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제 노래를 듣고는 그 중에 몇 곡을 가져가서 기존 가수 앨범에 사용하셨죠. 덕분에 저작권료로 많지는 않지만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6년간의 긴 미국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에 취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노동 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2년 만에 건강까지 다 망가지더라고요. 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도 나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많지는 않지만 매달 제 앞으로 200만 원 정도의 돈은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족함은 없었어요. 돈으로 따지자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도 저희 친정아빠 명의로 된 집에서 공짜로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빌부터 산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에서 강아지 키우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제 모습을 오직 시어머니 한 분만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셨죠. 당신 엄마가 자꾸 나한테 이래서 돈 벌어오라고 난리야.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이 생각해. 내가 나가서 직장 다니고 돈 벌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는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까봐 그런 거지. 나는 별 생각 없어.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하건 집에 있건 맘대로 해. 나 결혼하기 전에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 나 분명히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알아서 일하겠다고 했어. 내가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일하라고 강요하는 순간 당신도 끝이야. 알았다니까. 엄마한테는 내가 이야기 잘할게. 얘기하기는 뭔 얘기를 해?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건지 모르겠네? 옛날 분들이라 어쩔 수 없어. 어머님도 평생 일 안 하셨으면서 왜 나한테만 자꾸 나가서 일하라는 건데? 너무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그냥 걱정되니까 하시는 말이겠지. 내 앞에서 당신 엄마 편 들 거라면 그냥 당신 엄마랑 살아. 왜 또 그래? 남편은 중간에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가장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고 지켜줘야 할 사람이 저렇게 한 발짝 물러나 있으니까 그게 더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제 말에 동의하고 집에서 살림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확인하고 결혼했는데 대체 왜 생각이 쉽게 바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시모는 집요하게 저를 공격했고 허구한 날 잔소리를 듣는 저도 점점 화가 쌓여만 가고 있었죠.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면 시간도 짧게 일하고 몸이 힘들지도 않다더라. 어머님, 저 진짜 지금은 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제 나름대로 집에서 하는 일도 있고 계획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계획이라는 게 뭔데? 2년이나 집에 있었으면 이제 슬슬 뭐라도 해야지. 사람이 집에만 들어앉아 있다 보면 점점 더 나가기 힘들어지는 법이야.
어머님도 나가서 일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도 그냥 내조 열심히 하고 집에서 살림 열심히 하겠다니까요?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세상이 달라졌어. 집에만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오긴 하지만 제가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니까 따지고 보면 비슷한 거죠.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너가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기생충처럼 보일 거다. 기생충이요?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였으면 아예 결혼하기 전에 반대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너가 조금 쉬다가 다시 일하러 갈 줄 알았지. 누가 평생 그렇게 집에서 놀고 먹을 줄 알았니? 나가서 돈 한 푼 안 벌어보고 기생충처럼 집에서 놀고 먹은 건 어머님이죠. 저는 제가 먹고 쓰는 것 이상으로 돈 벌고 있다니까요? 나 때는 다 이렇게 살았다. 요즘은 맞벌이 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고 너는 어째 젊은 애가 생각하는 건 나보다도 못하냐? 자꾸 이러실 거면 그냥 차라리 어머님 아들이랑 그만 살게요. 제가 눈에 안 보여야 만족하시겠죠? 이따 오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짐 싸서 나가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놈의 성질머리하고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정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당신 엄마 때문에 같이 못 살겠으니까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면서 뭐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낮에 어머님과 나눴던 카톡 내용도 보여주고 더 이상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식충이처럼 보이기 싫으니까 이혼을 하던지 각자 알아서 따로 살자고 했죠. 남편이 자기가 엄마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더는 못 참겠어요. 뭐라 하는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고 갈 곳이 없으니 결국 1시간 떨어진 시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진짜 남편을 쫓아내? 결혼 생활이 애들 소꿉장난인 줄 아니? 결혼이 장난이라 생각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남편이랑 다 합의하고 저희끼리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도 끝까지 이상한 소리하고 저를 식충이 취급하시는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야, 내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하니? 사지 멀쩡한 애가 나가서 일하고 돈 벌라는 소리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저 돈 벌고 있다니까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도 매달 200만 원 이상 잘만 벌고 있어요. 그냥 어머님이 제가 노는 걸 보기 싫어서 생트집 잡으시는 거지. 제가 욕먹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는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대학까지 나오고 많이 배웠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쓸모있는 사람이지. 어머님이 저 유학 갔다 오는데 학비라도 한번 보태주신 적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괜찮다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됐고.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 저한테 이딴 소리 하지도 마세요. 너한테는 이혼이 그렇게 쉽니? 둘이서 가정 이루고 살기로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잘 살아야지. 네 남편 지금 돌려보낼 테니까 너도 내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봐라. 당장 내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너한테 다 도움되는 소리야. 뭐래? 남편이랑 제가 문제 있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아줌마 며느리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집 현관문도 절대 안 열어줄 거니까 은근슬쩍 돌려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나가서 일 잘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 며느리한테 새 장가 드리시고요. 너 진짜 이렇게 끝내면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내가 아니라 그쪽에서 하겠죠. 그렇게 저는 남편 쫓아내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어차피 벌어다주는 월급 없어도 저 하나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여차하면 친정 부모님들에게 더 도와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알아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는데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안 벌어옵니까? 집안일을 소홀히 했습니까? 남편이 한 달 내내 일해서 300만 원 겨우 벌어오는데 저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200만 원 넘게 벌고 있잖아요. 집안일까지 저 혼자서 다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너희 엄마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다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이혼 절차 마무리 짓고 각자 인생 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답도 없네요. 그냥 이렇게
뭉개고 있다 보면 제 화가 풀릴 줄 아나 봅니다. 식충이 취급받으면서 결혼 생활 계속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정작 우리 부모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한 푼 보태준 적도 없는 시모가 저 난리인지. 그렇게 여자도 나가서 일해야 하는 시대라면 어머님이나 당장 나가서 일하셨으면 좋겠네요. 맨날 돈 없다고 용돈 달라고 하시지 말고요. 이제 아들이랑 같이 살 테니 아들한테 용돈이며 생활비며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야, 다음 달이면 우리 벌써 만난 지 2년 넘었다. 그치? 시간 진짜 빠르다. 그러게, 우리가 벌써 2년이나 된다? 누나랑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일도 잘 풀렸고, 우리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하나마, 올해 벌써 누나가 31살인 거 알지? 알지? 31살 중에 누나가 가장 예뻐. 누나 친구들 중에 시집 안 간 친구가 딱 하나 있다고 했잖아. 현정이 누나. 응, 현정이. 걔 올해 가을에 시집 간대. 와, 그 누나 데려가는 남자가 있긴 있구나. 살 못 빼면 평생 결혼 못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말인데, 이제 친구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너도 내년이면 30인데,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 하지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연애만 할 생각이야? 결혼 하긴 해야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알잖아. 이제 겨우 빚진 거 다 갚았어. 나도 돈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누나랑 결혼하고 싶어. 내가 있으니까 그냥 내년에 결혼하자. 나 집도 있고 차도 있잖아. 둘이 같이 살면서 모으면 돼. 일단 우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나도 결혼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너무 급작스럽네. 알겠어. 다음에 한번 어머님 모시고 식사라도 하자. 저는 31살이고 2년 연애한 지금의 남자친구는 29살이에요. 주변 친구들 하나둘씩 시집 가더니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덧 마지막으로 저만 남았네요. 그나마 하나 있던 친구가 올가을에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니까 진짜 이러다가 나만 노처녀로 늙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면서 남자친구에게 저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20대 중반에 친구랑 동업으로 옷가게를 하다가 폐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빚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저랑 사귀게 되면서 제가 이자가 싼 대출로 옮기는 방법도 알려주고 남자친구가 최대한 빨리 빚부터 갚을 수 있게 도와주었죠. 데이트 비용도 제가 더 많이 내고 제가 차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는 차를 사지 말고 빚부터 먼저 갚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초에 3천만 원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지금은 처음부터 다시 돈을 모으는 중이에요. 결혼 비용 같은 건 전혀 없었지만 제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도 하나 있고 연봉 자체가 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결혼하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남자가 당장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착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모자란 부분은 제가 채워가면서 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작년부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남자친구 입에서는 도무지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던 차에 결국 제가 먼저 이야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엄마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그 말이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나이가 30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건가 싶었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엄청 간섭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본인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기다리던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엄마가 한번 얼굴 보고 싶대. 아마도 결혼 승낙해 주실 것 같아. 아, 정말? 그럼 너가 어머님이랑 시간 정해서 자리 만들어. 알겠어. 우리 진짜 결혼하는 거야? 아직 어머님이 허락도 안 하셨잖아. 내가 잘 보여야지. 누나 정도면 만점짜리 며느리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누나 칭찬 엄청나게 해놨으니까. 그러다가 어머님이 질투하시면 어떡해. 아무튼 빨리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 약속 잡고 알려줘. 알겠어. 그렇게 몇 주 후에 제가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고 처음엔 제가 연상이라서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연봉도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별 무리 없이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양가 상견례까지 마치고 신혼집은 제 아파트에서 하기로 했고 혼수는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를 그대로 쓰면서 돈을 아끼기로 했어요. 어차피 그쪽 집안 형편도 그저 그렇고 남자친구에게 결혼 비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쓰지 않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대신 예단 예물 둘 다 생략하고 서로 쓸데없는 곳에 돈 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집이며 사실상의 혼수까지 다 준비한 상태에서 하는 결혼인데 이 정도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우리끼리 합의를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며칠 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남이한테 연락은 들었다. 너희들 예단 생략하기로 했다면서? 네, 예단이나 예물 같은 건 생략하고 그 돈 아껴서 신혼여행 가는데 보태려고요. 어차피 저희 집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면 되니까 돈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서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무리 결혼이 니들끼리 하는 거라지만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는 거야. 예단은 해야지. 나중에 딴소리 안 나와. 집까지 제가 해가는데 예단을 꼭 해야 하나요? 저도 그러면 받을 건 받아야겠어요. 예물도 제대로 해주시고 혼수도 지금 쓰고 있는 건 다 내다 버릴 테니까 가전제품부터 가구까지 싹 다 새 걸로 맞춰주세요. 아니, 그건 너가 필요 없다면서? 있는 거 쓰기로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꿔? 너 진짜 좀 이상한 애구나. 집도 해오고 혼수도 해오고 예단까지 다 준비해오는 신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왜 어머님은 다 받기만 하고 저한테 해줄 건 하나도 안 해주시려고 하세요? 그럼 나이 많은 너가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해와야지. 안 그래도 30 넘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속이 상해 죽겠구만. 너가 돈까지 없었어 봐라. 내가 미쳤다고 너희들 결혼을 허락했겠니? 지금 제가 나이 많은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여자가 나이 한두 살 많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제가 하나미한테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꼴릴 게 왜 없어? 우리 하남이랑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가 줄을 섰어. 키 크지? 얼굴 잘생겼지? 솔직히 너한테 주기 내 아들이 너무 아깝다. 뭐라고요? 아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하나미가 내일 모레 나이가 30인데 모아둔 돈도 없고 연봉이 3천도 안 되는데 여자가 줄을 서긴 무슨 줄을 서요? 착하고 성실해 보이길래 좀 하자가 있어도 제가 고쳐서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마마보이인 줄은 몰랐네요. 제가 포기할게요. 잘난 아드님은 어리고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세요. 그래,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드리고 싶은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어. 벌써부터 이렇게 싹수가 노란데 결혼하면 얼마나 내 아들 힘들게 할지 뻔하다. 됐어요, 아줌마. 하남이랑 오늘부터 끝이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요. 뭐? 아줌마? 너 말 다 했어? 제가 나이가 2살 많다는 이유로 완전 호구 잡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집이랑 혼수까지 제가 준비하는데 예단까지 제대로 해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이 가진 게 없어도 염치가 있어야죠. 제가 아무리 결혼하고 싶다지만 이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첫인상부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집도 있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좀 더 뜯어먹을 수 있겠다 싶었나 보죠? 아들 하나 있다고 장사하려고 드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그 집 아줌마랑 대판 싸우고 당연히 결혼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안 그래도 이번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자친구가 결혼 상대로는 좀 못 믿어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능력도 좀 부족하고 마마보이 기질도 보이고 그래도 2년 만났던 정이 뭔지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젠 다 끝입니다. 제가 그렇게 아줌마와 한바탕 하고 났더니 몇 시간 후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누나, 엄마랑 싸웠어? 그래,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 난 너네 엄마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는 못 살 것 같아. 엄마가 예단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누나가 갑자기 욕을 하고 화냈다면서? 왜 그랬어? 너네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디? 됐다 됐어. 내가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는 마마보이랑 무슨 말을 더 하겠냐? 평생 너네 엄마랑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예단 문제는 내가 엄마한테 다시 잘 이야기해볼게. 누나가 나중에라도 엄마한테 먼저 사과하면 안 돼? 그놈의 엄마. 야, 너 내일 모레면 나이가 30이야. 엄마 소리 좀 그만해. 너네 엄마가 네 인생 대신 살아주니? 그렇게 잘난 너네 엄마가 왜 대출 3천만 원도 못 갚아줬니? 결혼이고 뭐고 다신 너네 엄마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끝내. 누나, 그렇게 한순간에 저의 결혼도 연애도 끝이 나버렸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마지막 하나 남은 제 친구마저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제가 잠시 눈이 돌아서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혼하기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놓치면 영원히 노처녀로 혼자 남겨질 것 같아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나 봐요.
조금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어요. 결혼도 제 인생에 대해서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하려고요. 열심히 일하고 나를 가꾸며 살다 보면 저한테 딱 맞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저한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불금인데 뭐해? 퇴근하고 남자들 꼬셔서 술 마시러 가자. 모처럼 친구들도 다 부르고 클럽 가서 양주도 한 병 시켜서 놀자. 아, 미안한데 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일찍 집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너는 맨날 술 먹고 놀자고 하면 도망치더라? 우리랑 노는 게 싫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나 요즘 퇴근하고 부업하는 게 있어서 그래. 내일까지 작업 마감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 오늘은 그냥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나는 다음에 보자. 너 요즘 은근히 얼굴 보기 힘든 거 알아? 돈도 적당히 벌어야지. 다 놀고 즐기면서 사는 건데. 미안해. 이번에는 진짜 부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재미있게 놀고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알겠어. 이번에 그럼 나한테 빚 하나 진 거다? 열심히 일해. 나는 오늘 밤 남자 하나 제대로 꼬셔야지. 재미있게 잘 놀고 와. 술 적당히 마시고. 저는 올해로 28살이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2년째 연애하는 남자친구가 있긴 한데 장거리 연애라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듭니다. 저희 집이 옛날부터 정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 명의로 된 집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고 회사에서 받는 250만 원 정도 하는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은 턱도 없었기 때문에 휴일과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며 돈을 더 벌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다들 한참 남자 만나서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있을 때 저는 혼자 방구석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어요. 오늘 이야기할 저 친구도 제 고교 동창 중에 한 명인데 생긴 것도 예쁘고 남자한테 인기도 많아서 노는 것 자체를 좋아하더라고요. 10년 넘게 친구 사이라서 아직도 연락하고 종종 만나서 얼굴도 보고 있긴 하지만 저랑은 성격이 너무 달라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푼이 아쉽고 돈 모으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 친구는 저랑 비슷하게 돈 벌면서도 화끈하게 쓰는 모습이 어느 때는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야, 우리 다음 달 연휴에 3박 4일로 일본 여행 가기로 했는데 너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다면서? 회비 50만 원씩만 내고 너도 같이 가자. 가서 먹고 쓰는 돈은 각자 알아서 가져오고 50만 원이면 비행기 티켓이랑 숙소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회도 없어. 너도 같이 갈 거지? 나는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냥 너희들끼리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50만 원이 아까워서 그래? 해외여행 가는데 50만 원이면 완전 거저야. 너 그렇게 평생 일만 하다가 한번 즐겨보지도 못하고 재미없게 늙을 거야. 이번에 친구들끼리 넷이서 가면 정말 재미있을 텐데 너도 같이 가자. 미안해. 나 진짜 이번만큼은 좀 곤란할 것 같아. 내가 재작년에 청약 당첨돼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잔금을 올해 말까지는 모아야 하거든. 나도 너희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진짜 미안해. 진짜 너랑 놀기 참 힘들다. 집 하나 샀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너 20대 때 일만 하고 돈만 벌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거야.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그래, 나도 그거 아는데 지금은 진짜 돈 한 푼이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서 너도 우리 집안 사정 알잖아. 부모님이 도와주지도 못한다는 거. 너만 그러니? 원래 다들 그러고 살아. 우리 집도 사정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사니까 좋잖아. 너도 좀 즐기고 살아라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주말엔 남자들이랑 술도 마시고. 내 남자친구가 그런 거 엄청 싫어해. 아무튼 여행 재미있게 다녀와. 나도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저는 친구들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닐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지 못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도 집에서 한 푼 보태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라서 제 스스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저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평생 집 한 채 못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약도 열심히 넣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2년 전 33평짜리 아파트 청약에 성공해서 모아둔 돈으로 계약금도 내고 이제는 잔금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었죠. 제가 가진 돈이 아직은 별로 없고 제 월급으로는 대출금 갚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전세를 놓고 잔금만 치른 후에 2년 후쯤이면 저도 결혼을 생각할 때니까 그때 가서 남자친구랑 살림을 합치고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죠. 비록 제 돈이 절반도 안 들어갔지만 20대 내내 노력하고 아껴서 번 돈을 통째로 쏟아부었어요. 남들 놀 때 못 놀고 해외여행 갈 때도 저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보냈었죠.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노력해서 이 나이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분양가로 4억이 좀 넘는 집이었고 지금 이 동네 시세를 생각해보자면 그 사이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는 올라서 제 집도 많이 오르고 큰돈 번 기분이었죠. 제가 평생 모아도 이런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지만 괜히 잘난 척 한다는 소리나 들을 것 같아서 저 혼자만 알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 친구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지야, 나 어떡하지? 내가 이 나이에 벌써 결혼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결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던 남자는 없었잖아. 30 전까지는 인생 즐기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지난달에 술집에서 남자들이랑 헌팅을 했는데 그때 만난 놈이랑 완전 필름이 끊겨버려서 실수한 것 같아. 집에서 어떤 놈이냐고 결혼하라고 난리야. 아휴, 어쩌면 좋아. 너는 결혼할 마음은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애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겠니? 너도 우리 부모님 성격 대충 알잖아. 나는 너가 우리 친구들 중에 가장 늦게 시집 갈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가장 빨리 시집 가게 생겼구나. 아무튼 축하해. 아이까지 생겼으니 배 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식부터 올려야지.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고? 그래서 말인데, 친구야. 너 이번에 새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했잖아. 그거 올해 말에 입주라고 했나? 그렇긴 한데 왜? 우리가 둘 다 가진 돈이 별로 없어. 당장 신혼집부터 얻어야 하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1,000만 원까지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남자친구는 가진 돈 탈탈 털어도 2,000뿐이래. 너가 그 집을 싸게 월세로 주면 안 될까? 싸게? 그런데 나 그 집 전세 놓을 생각이었는데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해서 전세금을 받아야 나머지 집값이 해결되거든. 너가 대출 좀 받고 우리가 대출금 이자 내주는 정도로는 안 될까? 우리도 가진 돈이 딱 3,000뿐인데 2,000으로는 혼수라도 맞추고 살아야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50만 원씩 줄게. 보증금을 아예 안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주변 아파트들 시세가 있으니까 아무리 싸게 해준다고 해도 거기까지는 내 능력 밖이야. 다른 집을 찾아보는 게 어때? 내가 이 돈 들고 어디로 가? 반지하 월세방이라도 찾아보라는 거야, 뭐야? 나 결혼하고 나면 애가 있어서 일도 못하는데 남편 혼자 돈 벌어서 월세로 50만 원까지 주면 아기 분유값도 없어. 넌 어떻게 된 애가 친구끼리 그렇게 매정하니?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근데 내가 방금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주변 아파트 시세가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정도는 받는다더라. 아마 당장 내놔도 5천에 150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데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너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 너 옛날부터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친구끼리 정말 너무한다. 너는 내가 어떻게 되건 아무 상관도 없니? 애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친구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어? 진짜 다시 봤다. 너를 친구로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어. 아니, 나도 자선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멀쩡한 내 집을 왜 너한테 싸게 줘야 하는데? 너 술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놀 때 나는 집에서 새벽까지 부업하면서 살았어. 악착같이 살아서 이제 겨우 내 집 마련한 건데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해야 돼? 돈 없으면 반지하를 살던 원룸에서 살던 고생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알았어. 우리 친구들한테도 방금 너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다 전해줄게. 내 결혼식 안 와도 돼.
앞으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제 친구는 정말로 같이 연락하고 지내던 동창들에게 저희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여줬다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4명인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저보고 친구끼리 너무한다면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고 했고, 다른 한 친구는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웃긴 건 친구끼리 너무한다고 저를 욕하던 친구 역시 속도 위반을 한 그 친구처럼 매일 술이나 먹고 놀러 다니는 친구였고, 저를 이해한다는 다른 한 친구는 대기업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자기 앞가림을 확실하게 하는 친구였어요. 친하게 지내던 4명의 친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둘둘 나뉘게 되었지만 저는 하나도 슬프거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 나중에 누가 더 잘 살게 될지는 몰라도 일단 지금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속도 위반하고 대책도 없는 그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돈 좀 열심히 모으고 살지 그렇게 술 먹고 놀러 다니더니 벌 받는 거라 생각해요. 저라고 놀 줄 몰라서 미련하게 그러고 살았겠습니까? 세상 똑똑한 척, 잘 나가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앞으로 펑펑 울릴 만 남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언니, 이번에 사진 올린 거 봤어요. 요즘 오빠랑 같이 캠핑 자주 다니시네요? 밖에서 자는 건 딱 질색이라고 하더니만. 그러게요. 저는 진짜 벌레도 싫고 밖에서 자는 건 질색인데 오빠 따라서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젠 주말에 캠핑 안 가면 제가 먼저 서운해요. 부부끼리 같은 취미 공유하면 좋은 거죠. 그건 그렇고 언니, 다음 주 주말에도 혹시 캠핑 가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말에 서울에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든요. 언니네 캠핑 가면 제가 그 집에서 하루 자고 가도 될까 해서요.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쉬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갈 것 같아요. 오빠랑 이야기해서 확실하게 정해지면 다시 말해줄게요. 저희 있어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괜찮으니까 다음 주말에 편하게 와서 하루 자고 가요. 진짜요? 반값 하루 굳었네. 고마워요, 언니. 작년에 결혼한 저와 남편은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시댁에는 저보다 3살 어린 신우가 있는데 아직 독립을 안 하고 지방에 있는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중이었습니다. 신우는 결혼 생각은 당장 없는지 남자보다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전에도 서울에 약속 있다며 놀러 왔다가 우리 집에서 한번 자고 내려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고 간다고 연락이 왔을 때도 별 생각 없이 오라고 허락해 주었죠. 저희가 없는 빈집에 들어와서 자고 가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겨우 하룻밤 자고 가는 건데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겠나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약속한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되었고 남편과 저는 토요일 오전 일찍 캠핑 준비를 마치고 1박 2일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신우가 혼자 집에서 먹을 수 있게 냉장고에 음식들도 채워놨고 알아서 하룻밤 잘 놀다 가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 오빠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네, 여기 별도 많고 오늘 날씨도 아주 좋아요. 아가씨는 집에 들어왔나 보네요? 네, 방금 들어왔죠. 근데 제 친구가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같이 왔는데 조용히 잠만 자고 가도 되죠? 오늘 저랑 같이 서울 올라온 친구인데 얘 혼자 밖에서 자라고 할 수가 없어서요. 친구요? 알겠어요. 어쩔 수 없죠. 냉장고에 맥주랑 안주도 좀 있으니까 친구랑 둘이서 한잔하고 자요. 역시 우리 새언니가 최고야. 근데 나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맥주 마시면서 TV로 영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알겠어요. 결제 비밀번호는 0000이에요. 재미있게 놀다가 내려가요. 오늘 집에 같이 있었으면 맛있는 거라도 해줬을 텐데 미안하네요. 괜찮아요. 둘이서 영화나 보다가 조용히 자고 내려갈게요. 오빠랑 재미있게 놀아요. 신우의 친구까지 우리 집에 온다는 건 제 예상에 없었지만 그래도 조용히 맥주나 마시고 영화만 보다가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 둘이서 하룻밤 동안 뭘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조금 어지럽히고 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제가 치우면 그만이고 일단 캠핑장에서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때쯤 천천히 철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냉장고에 있는 맥주와 소주, 술이란 술을 다 꺼내서 먹고
장식장에 들어있던 남편이 아끼는 양주까지 꺼내서 싹 다 마셔버렸더라고요. 우리 신우가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인 줄은 진작 알았지만 이건 여자 둘이서 먹을 양이 아닌데 좀 너무하다 싶었어요. 소주가 4병에 맥주가 6캔, 그리고 뜯지도 않은 남편 양주도 한 병 다 마셨더라고요. 게다가 음식도 뭘 그렇게 시켜 먹었는지 일회용 배달 플라스틱 용기가 거실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자세히 살펴보니 떡볶이에 족발까지 야무지게도 먹었습니다. 집안은 초토화가 되어 있었고 제가 신우자라고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놨었는데 저희 부부가 쓰는 안방까지 들어와 침대에서 자고 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집꼬라지 보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남편도 자기가 아끼는 양주가 텅 비어 있으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절대로 여자 2사람이 먹고 갔다고 생각할 수 없는 양이었는데 떡볶이에 족발까지 다 먹고도 모자랐는지 라면도 끓여 먹고 싱크대에 냄비째로 그냥 넣어두고 저희가 전날 냉장고에 넣어뒀던 소세지나 크래미 같은 음식들도 다 꺼내서 먹어버린 상황이었죠. 남편이 일단 자기가 집 청소하겠다고 해서 같이 설거지도 하고 치우고 있다가 너무 짜증이 솟구쳐서 더는 못 참고 신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가씨, 어제 친구랑 둘이 있다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둘만 있었는데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저희 집 상태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술은 있는 대로 다 꺼내서 먹고 배달 음식이랑 아가씨 먹은 건 왜 하나도 안 치우고 가셨는데요? 아니, 언니가 편하게 있다가 가라면서요. 이렇게 잔소리 들을 줄 알았으면 그냥 친구랑 방 잡을 걸 그랬네. 앞으로는 치사해서 안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오빠 양주는 왜 꺼내서 다 마신 건데요? 지금 오빠가 화가 많이 났거든요. 여자 둘이서 어떻게 그 많은 술을 다 마셔요? 술을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언니 진짜 쪼잔하게 왜 이래요? 나 옆에 친구도 있는데 쪽팔리게 이럴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다 이야기할 테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랑 얘기하세요.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전혀 없고 시어머니한테 이르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데 진짜 옆에 있었으면 머리통을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진정도 안 되고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찾다가 문득 신우가 TV로 영화 보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대체 뭘 봤는지 결제 내역을 찾아봤는데 한 편에 10,000원짜리 19금 영화를 6편이나 결제해서 봤더라고요. 아니 무슨 여자들끼리 이런 걸 보나 싶기도 하고 보통 영화 좀 보겠다고 하면 적당히 할인하는 영화로 한 편 정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신우가 개념이 없어도 정말 너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또다시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워낙 시부모님이 신우를 감싸고 돌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던 청소나 마저 해야겠다 싶어서 설거지 다 하고 배달 음식 쓰레기들 다 정리해서 남편이랑 같이 분리수거하려고 집을 나오는데 그때 마침 앞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외출을 하시려다가 저희랑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평소에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으니 뭔가 어색하고 뻘쭘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갑자기 어젯밤 우리 집에서 집들이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저희는 캠핑을 나가 있었고 신우가 우리 집에 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머니 표정이 요상하게 바뀌면서 새벽 늦게까지 남자들 목소리와 여자들 웃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옳거니 싶었습니다. 일단 아주머니께 죄송하다, 다신 그런 일 없을 거라 사과드리고 빠르게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신우에게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어제 정말 친구랑 둘이 왔다 간 거 맞아요? 아니 몇 번을 말해요. 내가 그럼 친구랑 있다가 가지 그 집에 누굴 불렀겠어요? 아니, 아가씨가 남자들이랑 집으로 들어온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언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는 이제부터 찾으면 나오겠죠 뭐. 집에 도둑 들었다고 하고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CCTV 보여달라고 할까 싶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무슨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어요? 붉은 악마? 말죽거리 복상사? 무슨 영화 이름이 이래요? 아니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친구가 본다고 해서 잠깐만 본 거예요. 내가 뭘 보던지 말던지 그걸 언니가 왜 뒤져봐요, 기분 나쁘게. 아가씨가 시어머니랑 이야기하라고 해서 지금부터 시어머니랑 전화통화하려고요. 진짜 많이도 봤네. 남사스러워서 차마 영화 제목을 내 입으로 말도 못하겠어요. 어머님한테 전화드려서 어제 아가씨가 우리 집에서 남자들이랑 영화도 보고 술도 마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언니 잠깐만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영화는 내가 하나 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5편은 입금해 주시고요. 오빠 양주 맘대로 꺼내 먹은 건 새로 사서 보내주세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릴지 말지는 앞으로 차차 생각해 볼게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입금할게요. 우리 아빠가 알면 나 죽어요, 진짜. 말 안 듣고 얄밉던 신우도 자기 아빠가 무섭긴 한가 보더라고요. 올해로 벌써 27인데 언제 처리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또 찾아올까 싶어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 다신 우리 집에 사람 없을 때 찾아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얌전하고 조용히 놀다가 갈 것이지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다니 진짜 용서할 수가 없네요. 영화값 5만 원은 바로 송금 받았고 다음에 시댁 내려오면 자기가 양주 한 병 사서 주겠다는데 원래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뜯어내야 하지만 이쯤에서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신우의 영화 결제 내역만큼은 잘 보관해놨다가 언제 한번 또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명절에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시부모님에게 바로 보내드리던지 하려고요. 나이 먹고 온 가족들 앞에서 망신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